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헌법적 헌법 정신에 정말 위배되고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여러가지 언행과 그 정책 에드벌룬, 정책에 관한 에드벌룬, 그리고 또한 초법적인 각종 법률을 무시하고 또 법규를 위반하는 듯한 이런 그 판단이 서는 그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최근의 그 언행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초법적이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 황제가 된 듯한 이런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2년 7개월 동안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큰 실책과 정책의 오류를 범했는가를 전혀 몰라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오류의 황제인 이 짐이 곧 국가인데 이 문재인이 말을 왜 언론이 자꾸 시비 걸고, 야당 의원들이 왜 자꾸 댓글 걸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나를 안 따라주느냐, 그러면서 서초동에 몇백만 명이 모여야지 왜 광화문에 몇백만 명이 모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자치비서관실에 울산시장 정책 공약 개발 과정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깊이 개입을 했는지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모 행정관 밑에서 이 서류를 압수수색을 갔는데 첫날도 거부했고 또 다음에 간 것도 지금 거부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압수수색은 그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거의 재판에 준하는 수준의 이 범죄 혐의의 사실에 소명하는데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예요. 1차적인.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원이 발행한 영장의 집행을 청와대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청와대는 초법적인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그 국정농단 사건인가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처음에 거부하다가 설득을 해서 나중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다 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안에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갖다 제출하면은 거기서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뭐 안 한다고, 압수수색을 뭐라 그랬더라?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법의 집행,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법원의 영장이 아니라요, 아예 검찰 수사에만 협조 안 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의원인가 문재인 대표가 상임 고문인가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부분을 문재인으로 딱 바꾸면 아주 똑 떨어져요. 이건요, 제가 읽은 것이 아니고 어디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때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보고 한 얘기예요. 검찰 수사 가지고도 이 정도 했는데 법원이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법부의 법 집행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 위반은 물론이고. 보다 못했으면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판사들이요. 근데 그 판사들이 어떤 판사들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사들인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금지옥엽 애지중지하는 그 진보 판사들이에요. 우리법연구회 국제법 그 인권연구회 그 소속 판사들이요. 어떻게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갖다가 거부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판사들이 청와대의 구차한 주장 웃긴다. 다음에는 구속영장도 불응할래? 이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장의 지시해서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하십시오. 이러고도 어디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안을 가져오라는 것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요?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해서 인사안을 가져와 여태까지 해왔던 간행대로 해왔던 윤석열 검찰한테는 초법적이라고 어쩌고 해가면서 본인 청와대는 갖다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거부하고 집행을 갖다 방해하고. 그러니까 오직 진보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진보 판사들이. 청와대가 뭐라고 거부한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특정 사안을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적에 물러났어. 다시 영장을 특정해서 또 갖고 갔는데 또 안 줬어. 이건 뭐 완전히 법 집행을 갖다 방해하고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압수 대상이 특정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영장 전담 법관이 대상 특정을 안 했다는 것은 구차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장 전담 판사가 대상을 특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대상자가 부적합하다고 거부할 수 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그다고 영장 집행 거부는 위헌이고 입법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위헌하고 입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부한 거에 대해서 2차로 다시 검찰이 특정해서 판사가 또 그랬구만요. 검찰이 특정하니 또 거부.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 적법한 강제수사에 불응한 것이다.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불가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청와대 비서관실 근무자들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밖에 면회소에서 기다립니다. 목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집행했어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결국에는 이 핑계 대는 건요. 뭔가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어떤 증거물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표현적 판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헌법에 위배되고 위법이다. 법률을 위배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아니 그러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 정신에 배치되고 헌법을 갖다가 거부하고 헌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위헌이면은 그 탄핵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탄핵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로 누구 말치 않고 애같이 깜밤 눌듯이 차곡차곡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4월 15일 날 총선거에서 정말 야당이 과반 의석 차지하고 3분의 2 이상 차지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솔직히 돌이켜보면 2018년 8월인가요? 2019년 8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여행 갔다 돌아와가지고 느닷없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이 사건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아니 특정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사건을 갖다 이렇게 딱 지적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완전히 위헌이고 입법 아닙니까? 그때도 워낙 집권 초반기라 서슬이 펄해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장자연 사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김학의 사건 무죄 나왔습니다. 아니 불기소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뇌물 수수를 해가지고 뭐 김학의 뭐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버닝썬 사건은 청와대 윤총경 관련돼 있으니까 덮어불고 이거 뭐한 짓입니까? 법률에 특정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유일하게 수사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단 예외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일선 검사들 않고 딱 한 사람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 말고도 청와대에서 나온 거 보십시오. 뭐 임종석 비서실장 누굴 때 청와대 보안사 문건 꺼내가지고 수사 다 하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치욕적인 그걸 느껴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건에 대통령이 갖다가 이런 법률 위반. 또 하나 부동산 이렇게 폭등했으면은 통계 자료 보니까요 대치동의 아파트 하나가 지금 30억이더만요 33평짜리가 참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근데 진짜 더 놀란 건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 아파트가 16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년 6개월 지나서 30억이 됐단 말이에요. 2배가 됐어요. 가만히 앉아서 2년 동안 14억을 누가 봅니까? 근데 그렇게 벌게 해준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요? 문재인 정부 아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할 생각을 해야지. 뭐요? 집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데 정부가 허가를 받으라고요? 이거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당 국가요? 예? 무슨 인공때입니까? 인민민주주의 공산국 체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무슨 히틀러요? 무슨 진시 황제요? 황제요? 무조건 말 지시하고 막 하면 됩니까?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로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상황 아닙니까? 워낙 파장이 크니까 한 몇 시간 지나가지고 어이구 국토부 통해가지고 어이구 그런 사실 없다고 보통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죠. 정무수석이 집값 오른다고 세상에 강남 집을 갖다가 첨언하자면요 아주 교활한 선거 전략이에요.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시더만요. 저도 그 부분 일정 동의를 합니다. 집값 이게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이런 비판도 비판이지만은 교활한 이 사유로 총선 전략으로 왜냐 강남에 그렇게 몇십억짜리 집을 평당 1억 평당 8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집 갖고 있는 몇십억짜리 부자는 우리 5천만
우리 한 3천만 이상의 가구주 중에서요 1% 아니라 0.5%나 대가 막가해요. 그분들을 갖다가 적대시하면서 이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정말 마음의 상실감을 느끼는 이런 서민들의 적개심을 갖다 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민주적인 국민을 갖다가 아예 갈라놓으려고 예? 이런 반통합적인 이런 교활한 정책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그 자극하려고. 아니 그 강남에 집 갖고 있고 부산 해운대 집 갖고 있고 뭐 대구 수성에 좋은 집 비싼 집 갖고 있고 이게 폭등한 집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갖다가 뭐 폭등해서 뭐 풍선 펌프질해 갖고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공급 규제 정책을 갖다가 완전히 막아놓고 공급 정책은 막아놓고 규제 일본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정책에 잘못한 걸 사과하고 네? 올바른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해야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에 저 금싸라기 땅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 지금 거기서 반값 아파트 해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얼마나 만족해하고 계세요.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뭐요? 주택 매매를 허가한다고 정부가? 아이고 진짜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아주 혼쭐 났을 거예요. 이런 초헌법적인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석입니까? 그리고 또 정책실장은 또 뭐라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15억짜리 한도 이상은 대출 1원도 못하게 해준대. 이제 그걸 또 9억으로 낮춘다고요? 지금 9억짜리 집이 한두 채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5, 6억짜리 3, 4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10년, 15년, 20년 모아서 그분들은 이제 25평짜리, 30평짜리 9억, 10억 하는 뭐 무슨 2, 30억짜리 아파트 놔두고라도 9억, 10억짜리 하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꿈이에요. 중산층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20년 이제 25년 모아놓은 거 돈 부족하면 은행 대출 좀 받는 거예요. 근데 9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아예 안 해준다고요? 중산층으로 그 계층 상승 이동을 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갖다가 완전히 바삭바삭 그냥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희망의 사닥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깨버릴 수가, 사닥다리를 갖다가 걷어차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고 아무리 똥줄 타더라도 부동산 집값 폭등에 대해서 책임적인 지는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펴서 바로 잡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이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별의별 것을 다 갖다가 하겠어요? 지금 주 52시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더 일하고 싶은데 왜 일을 못하게 해요? 전부 다 초헌법적 발상이라니까요. 국가가 완전히 우리 개인의 삶을 개인 간의 계약관계를 갖다가 다 통제하는 이게 전체주의 국가고, 예? 이것이 통제 국가고, 이게 바로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진짜로 이런 나라 만들어 가려고 말이요. 그러고 지그들은 갖다가 엄청 다 해먹고 태양광 갖다가 배 채우고 무슨 풍력발전소 어디 대출 지그들은 다 챙겨먹고 지그들은 다 어디 가서 거의 인턴 증명서 발급받았고 지그 애기들 전부 다 입시 비리나 했었고 지그들은 집 사갖고 지그 집 갔다가 무슨 2년 동안에 뭐 10억이 올랐네 3억이 올랐네 두 채 세 채 갖고 있고. 국민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깃든 헌법 정신에 입에대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정말 제가 목소리가 한참 높아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날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짓밟고 하는 그런 군사 쿠데타만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위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퇴임 후에라도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마무리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그 다음에 반헌법적이면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독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실 시청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